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이 엔비디아가 정말로 앞으로 이 실적이 2배 정도는 최소 못해도 더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가격 전략이라든지 좀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늘 말씀드리는 방송 전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현재 최근 이제 엔비디아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대다수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또 같이 움직이긴 했지만 엔비디아가 또 가파르게 또 올라가주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엔비디아의 상승이 좀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분명히 최근에 또 이제 트럼프 이 현 대통령의 또 관세 전쟁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가 기다리는 게 무엇인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2월 13일이죠. 이제 13일이면은 이제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제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함께 과연 엔비디아의 주가는 추가적인 상방을 나타낼 것인가, 하방을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가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현재 엔비디아의 매출을 봤을 때 이 실적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이 지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또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예상치와 실질적인 발표죠. 그 실질적인 발표가 더 지속적으로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때마다 나왔던 게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모습이 나와줬는데 지금 중요한 건 사실상의 이번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도 예상치를 봤을 때 사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낮은 건 아니에요. 이 생각보다 매출이라든지 이런 주당 순이익, 이제 이익 부분이 굉장히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줄지 안 나와줄지를 또 예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만약에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사실상 보면 알겠지만 지금 거의 한 2년이죠? 거의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예상 실적보다는 좋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예상 실적 아래로 이제 하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주가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당장에 이제 당장 실적이라든지 이번 연도 저는 이번 연도부터 해서 2배 정도 증가를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시장가로 매수할 건 아닌 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엔비디아는 실적이 중요한 상황은 아니에요. 실적이라는 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주가가 하락으로서 이어졌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블랙웰 때문이었거든요. 블랙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블랙웰이 앞으로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블랙웰이 보다 이제 예상했던 대로 이제 출하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매출에 제대로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실은 엔비디아의 실적에 직격탄으로서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시면 좋은데 지금 당장 예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음에도 엔비디아를 이제 시장가로 당장에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할 필요는 없다. 매수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시장이 그려. 지금 이제 블랙웰에 있어서 지금 이제 월가에서 봤을 때는 자 골드만삭스도 사실은 뭐라고 합니까? 올해 엔비디아 블랙웰을 포함해서 AI 서버 출하량 전망이 18%는 감소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미 골드만삭스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지금 뭐 한다? 올해 엔비디아 블랙웰 출하량 최대는 43%까지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블랙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리스크가 있는 이런 이제 출하량 감소에 따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 이런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히려 하방 포지션을 잡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엔비디아가 지금 지속적으로 한 14만 원 정도대를 고점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저항이죠, 저항.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14만 원대를 저항으로 설정해놨고 지금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딥시크 사태로 무너졌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올려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 14만 원을 강하게 돌파를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4만 원을 돌파하는 이슈가 여러분들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이게 실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23년도, 24년도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왔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그때마다 주가가 14만 원 돌파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죠. 14만 14만이 아니죠. 이거 그 140달러, 140달러. 제가 이 큰일 날 뻔했네요. 지금 순간 이거 한국 주식인 줄 알고 14만이라는데 정정합니다. 140달러고요. 이 140달러를 돌파할까 말까 하면서 뭐 했습니까? 결국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140달러 돌파하는 거는 이제 실적 가지고서는 무리였다라는 거고 그럼 이 140달러를 강하게 뚫어내는 모멘텀은 사실 뭐가 나와줘야 되냐고 하면 앞서 얘기했던 블랙웰이라는 겁니다. 블랙웰의 이런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이제 블랙웰이 출시가 되고 출하가 되고 이게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거고 그게 엔비디아 신고가 랠리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본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건셀리라든지 아까 골드만삭스가 이제 올해 블랙웰에 대한 최소 10몇 %에서 40몇 %까지 이제 하락을 예상하는 이 시점에서는 출하량 감소를 예상하는 이 시점에서는 엔비디아를 위로 사기보다는 아래로 사야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실질적인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월가가 지금 출하량은 감소하겠지만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이런 출하량 감소와 함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뭐 얘기하는 건 뭐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오히려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면은 뭐 해야 된다? 저가 매수 시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왜 이런 월가의 이런 모건셀리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분명히 출하량 감소를 이야기하면서도 왜 저가 매수의 시기가 될 것이냐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블랙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출하량이 감소가 되겠지만 이 출하량 감소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있어서 이 출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엔비디아의 실적 증가로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월가에서 봤을 때는 25년도 이런 이 출하량 감소와 함께 주식이 조정이 나올 때가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 그럼 과연 이 미래에 있어서 이런 이 엔비디아의 블랙웰의 출하량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실적으로서 연계가 될 것인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하게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 AI죠. AI.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5천억 규모의 달러를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AI 인프라 벤처 발표에 따른 이제 각 기업들 간에 이제 오픈 AI도 그렇고요. 이런 투자 관련되는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여기 사실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건 뭐다? 바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핵심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던지 5천억 규모에 대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이 AI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 투자기 때문에 여기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시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사실상은 뭐다? 이 AI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는 뭐가 될 것이다? 바로 이제 엔비디아가 될 것이고요. 이 엔비디아가 이 7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AI 투자금을 모두 다 뭐한다? 흡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앞으로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향후 한 5년 정도까지는 길게 보고 있죠. 그렇다는 건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프로젝트의 모든 투자금이 흡수가 되었을 때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레벨업 할 수 있는 앞서 얘기했던 140달러를 강하게 뚫지 못하는 신고가 랠리로 넘어가는 구간에 있어서 140달러를 뚫어내는 강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핵심이 뭐라 했어요? 핵심은 데이터 센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여기에 있어서 강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간단하게 계산해 본다 하더라도 자 지금 현재 이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죠 시장에서 이 AI 데이터 센터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지금 현재 80에서 90%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용 GPU 투자 비중 역시도 뭐 약 3, 40% 차지 뭐 엔비디아가 주도함으로써 사실상 시장에서 봤을 때 이 데이터 센터에 따른 이 GPU 관련해 가지고 AI 칩 투자 중 7, 80%가 엔비디아가 이거를 대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엔비디아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에 있어서 이런 점유율에 따른 이런 수요 공급을 한다는 기준으로서 가정을 해봤을 때 현재 이제 약 700조 원 정도의 투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에서 AI 칩 및 하드웨어 투자 비율은 35%고요. 현재 700조에서 35%를 가져가게 되면요. 약 280조 원 정도가 예상이 돼요. 280조 원 정도가. 그럼 이거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지금 70%라고 이야기했죠. 7, 80%지만 70%를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엔비디아가 이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이 얼마가 나온다? 200조 원이 나온다고 200조 원. 그럼 이 200조 원이라는 건 그럼 지금 어느 정도의 규모냐고 봤을 때 현재 2024년도 전체 매출은 나오지 않았어요. 4분기 매출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23년도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23년 매출이 약 600억 달러였어요. 600억 달러. 약 600억 달러고 있고요. 지금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정말 기대되는 게 200조 원이라고 하면요. 지금 현재 이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과거 23년 대비해 가지고 기대되는 매출액만 몇 배, 2배 이상은 최소 증가할 거라는 게 이제 엔비디아의 전망입니다. 전망이에요. 근데 말했다시피 이거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만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별개로 이제 또 다른 이제 AI 기업들에 따른 빅테크 기업들에 따른 이런 이 반도체 이런 칩 AI 칩에 대한 판매 매출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 봤을 때 못해도 엔비디아의 이 매출은 2배에서 3배 증가할 것이라는 게 길게 봤을 때 이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전망성이겠죠. 다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이걸 시장가로 매수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의 매출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몇 년,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도 바라봐야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에 한 번에 당장에 200조 달하는 매출이 꽂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길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이제 엔비디아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뭐 하고 있어요? 하방 추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140달러대를 지금 돌파할 것처럼 해놓고 다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그래서 지금은 이 하방 추세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서는 이런 하방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뭐다? 단기적으로서는 하방 포지션을 잡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함께 이런 이 매출 증가 기대 이런 것들과 함께 다시 주가 강한 상승 돌릴 수 있고 140달러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엔비디아의 매매 전략을 세워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상 110달러 아래. 그러니까 조금 더 잡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크게 잡았을 땐 90달러까지거든요. 근데 뭐 90달러까지는 시장이 크게 안 무너진 이상은 다시 줄까 싶어요. 어쨌든 이런 추세대를 적용했을 때는 저는 100달러에서 120달러 이 사이가 정말 최고의 매수 가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흐름을 지금 가지고 갈 때는 이번 실적 발표가 아무리 기대된다 하더라도 위로 올려서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조금은 조정이 들어올 때 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 좀 생각해 보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흐름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